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파운드리 5포스 분석 전문가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발표의 순서는 도입부터 시작하여서 5포스 분석 그리고 마무리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우선 반도체 시장의 추세를 살펴보면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설계하지 않고 생산하는 기업으로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종합 반도체 기업은 모든 반도체 생산 과정을 종합적으로 갖춘 기업으로 설계부터 모든 과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설계를 제외한 모든 과정을 외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경쟁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TSMC를 포함한 소수의 기업이 절반 이상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경쟁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TSMC와 삼성이 첨단 나노 공정에서 상당한 경쟁을 통해 점유율이 서로 차지하고 뺏는 그런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자의 협상력을 알아볼 텐데요. 알아보기 전에 이러한 8대 공정에서 공급자는 설계 단계에서는 EDA 소프트웨어, IP, 그리고 소재는 실리콘 웨이퍼, 포토 레지스트,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노광 장비, 증착 장비, 식학 장비, 그리고 검사 장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각 분야마다 점유율을 살펴보면 실리콘 웨이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위 2개의 기업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구조를 띄고 있고요. 포토 레지스트 분야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을 점유하고 두 기업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구조입니다. 노광 EUV 생산업체 ASML이 노광 장비 분야에서는 91%의 점유율로 거의 독점 형태를 띠고 있고, 반도체 검사 계측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증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상위 3개의 기업이 73.2%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를 띠고 있고, 시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상위 1개의 기업이 81%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EDA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위 3개의 기업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를 띠고 있었고, IP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위 2개의 기업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공급자 시장 대부분이 과점 시장이고 일부 시장은 독점에 가까운 시장 구조에 첨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경쟁을 띠고 있는 양상으로 보아서 공급자의 협상력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지었습니다. 다음 챕터입니다. 다음으로는 구매자의 협상력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구매자의 비중, 구매자의 지식과 정보 수준, 그리고 구매 규모, 네 번째로는 전환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매자의 협상력을 알아보는데 첫 번째 구매자의 비중인데요. 현재 이렇게 보시는 표는 TSMC의 고객사별 매출표입니다. 애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총 7개의 기업이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았을 때 한 기업이 빠질 경우에 TSMC나 그런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구매자의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매 규모인데요. 이 표는 TSMC의 매출과 애플의 반도체 구입 구매량의 추이인데요. 애플의 입장에서는 TSMC의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TSMC 반도체의 전반적인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협상력이 낮아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판매자의 수입니다. 현재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첨단 공정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7나노 이상부터 첨단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표에서의 인텔 파운드리는 산업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생산을 준비 중인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TSMC와 삼성 파운드리가 경쟁 중인 상황입니다. 이를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판매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구매자의 협상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환 비용입니다. 팹리스 회사는 파운드리 업체 공정에 맞춰서 칩 설계를 최적화합니다. 파운드리를 변경하려면 설계를 다시 조정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 전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봤을 때 구매자의 협상력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정리해보자면 소수의 초대형 고객이 시장 영향력에 집중이 되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첨단 미세 공정 가능 업체가 소수에 불과하며 파운드리 공정 전환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전반적으로는 구매자의 협상력은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챕터입니다. 잠재적 진입 기업으로부터의 위협입니다. 여기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초기 비용이 상당히 높고, 두 번째로는 기술력, 단가 경쟁이고, 세 번째로는 고객사 확보가 되겠습니다. 초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공장 설립 비용이 막대하고 대량 생산이 필요한 규모의 경제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막대하게 들게 되고, 다음으로는 첨단 공정에 있어서 공정 미세와 수요 문제, R&D 기술 격차 등 선도 기업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레거시 공정 같은 경우에는 단가 경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신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객사 확보는 햄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해당 파운드리 업체에 맞춤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업체 전환 시 재설계가 필요해서 시간과 비용 문제가 들게 됩니다. 또 기존 업체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부분이니 툴 같은 중요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으므로 업체를 바꾸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 기존에 공정 경험이 없는 곳은 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잠재적 진입 기업으로부터의 위협은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반도체 산업 분야의 사업 확대와 국가적 기반 지원을 받는 신규 파운드리 회사들의 진입입니다. 자체의 공정 경험이 있는 IDM 회사는 상대적으로 파운드리 산업의 진입에 장벽이 낮은 상태고, 또 정부 자금이나 기술, 인력 지원으로 빠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인텔과 라피더스가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후발주자인 만큼 기술력 확보와 기존 시장에서의 고객 유치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다음 챕터입니다. 대체재 위협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반도체 기업의 구조에 아까 설명했듯이 햄리스와 IDM, 파운드리가 있고요. 그래서 파운드리의 특장점을 살펴보면 파운드리의 사업을 운영할 때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 반도체 제조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시장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체 제품만 제조하는 IDM 기업에서 벗어나 다른 기업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넓은 시장을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와 제조가 분리되어 있는 IDM 기업 같은 경우에 각 부문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리소스를 집중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을 따로 운영할 경우에 반도체 설계 기업들에게 다양한 제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햄리스 기업은 자체 생산 시설 없이 설계에 집중하며 파운드리 기업에 제조를 맡겨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 자원을 마케팅이나 R&D에 투자를 합니다. IDM 기업은 자체 설계 및 제조가 가능하지만 파운드리 산업을 병행하면서 생산 효율성과 수익 다변화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하는 IDM 기업도 추가적인 수익 구조로 파운드리 시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로 생겨난 구조이고, 어떤 시스템이나 기술이 아니라 부가적인 수입원,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포스의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경쟁이 유리한 점은 첫 번째로 잠재적 신규 진입 기업의 위협이 낮습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공정 노하우, 장비 인력 확보 등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또한 기술 격차로 인해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 잠재적 신규 진입 기업의 위협이 낮습니다. 두 번째로 대체재의 위협이 낮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파운드리의 공정의 중요성이 지속 상승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대체할 기술이나 제품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매자의 협상력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고성능 파운드리 기업이 제한적이며 고객사는 대체 공급자의 선택이 어렵습니다. 경쟁에 불리한 점은 공급자의 협상력은 높은 편입니다. 장비, 원자재 업체 수가 적고 기술 집약도가 높아 공급 주도권이 공급자에게 있고,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TSMC가 첨단 공정에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삼성, 인텔 등도 점유율 확대를 위해 막대한 설비 투자와 가격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레거시 공정에서는 단가 경쟁이 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경쟁 강도는 높은 수준이고 산업 매력도는 제한적인 편으로 판단이 되어서 신규 진입 기업이 도전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언을 말씀드리면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시장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 TSMC와 인텔의 협업 사례처럼 선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력 확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R&D 투자, 정책적 지원이 병행이 된다면 후발 기업도 시장 진입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전략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